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얘 좀 잠깐 안고 할게요. 얘 너무 난리 쳐가지고 밑에서 네. 잠깐 안고 할게요. 왜 이렇게 신났어?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 19 전망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좀 해놓은 지 오래된 거였는데 6월까지밖에 안 써놨고요. 예. 7, 8은 사실 화딱지 나는 것보다 약간 올라가는 힘들었죠. 그리고 9월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티팬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19 시즌 얘기할 거면은 네. 양의지의 이탈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완전 멀리 돌아가는데 네. 그 양의지의 이탈은 이제는 오픈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양의지 선수가 이탈한 날 그날이 시상식이었습니다. 아침에 김태형 감독을 만났죠. 진짜 애써 의연하셨는데 그때 감독님이 20승 포수가 빠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양의지의 이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그렇고 물론 박세혁 선수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의지가 공수 타격에서 그리고 수비에서 또 인사이드 워크에서 보여준 그 경험치 능력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김태형 감독께서 스프링 캠프 때도 양의지의 공백을 포수 한 명이 메우는 건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우승을 일궈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역시 대체 포수들이 정말 잘해줬다. 여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저는 양의지 노래까지 불러서 지상파 같이 갔던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게 김현수 보냈죠. 그때는 뭐 김현 선수 나갈 때는 뭐 제시도 없었다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병헌도 그냥 그렇게 훅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좀 하나는 좀 잡아줄 줄 알고 솔직히 양의지는 잡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다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즌을 맞이할 때 뭐 혼자 떠들 때도 얘기를 했지만 박세혁 한 명으로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또 회귀하지만 호미패가 결국에는 그 타격적인 면을 메워줘야 어쨌든 양의지의 빈 자리가 좀 어느 정도는 메워질 거다 했는데 까보니까 거의 뭐 야구의 신이 왔어. 그렇죠. 양의지 선수 이상급으로 사실 안타 개수만 봤을 때는 양의지 선수 이상급으로 메워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만큼 안타, 출루율 이런 개파워 부문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의 존재감이 엄청났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박세혁 선수는 공격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수가 있었어요. 공격도 굉장히 잘 버텨주기는 했지만 양의지 선수만큼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페르난데스 선수가 그만큼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담을 덜고 조금 더 수비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게 두산이 톱니바퀴가 굉장히 잘 맞아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제 오늘 그러면 컨셉은 이걸로 합시다. 그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결과론이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과론이다 했는데 결과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번 좀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는 이랬었는데 예. 야 이게 여기서 터졌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오늘 한번 그렇게 가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결과론인데 이형범이 나는 이렇게까지 불펜에 치긴 줄 몰라. 진짜 딱 이형범을 뽑았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보상 선수 명단을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짜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잘 건져와야 정수민 정도겠다. 그렇죠. 근데 이형범이 누구야? 난 그랬거든요. 이형범 선수가 사실 이제 선발로 가끔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NC에서는 대체 선발의 가치가 더 컸던 선수죠, 사실. 그리고 지금처럼 투심 페스티벌을 구사하지 않았었고 대체 선발로 이제 어느 정도를 버텨주면 되고 두산에서도 선발 5명 로테이션이 꾸준히 돌아갈 수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해서 20인 내에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불펜의 핵심 카드가 되고 필승 게투조가 되고 마무리까지 되면서 정말 가장 약점으로 꼽혔던 요소에서 최고의 반전을 일궈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형범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선수가 마무리까지 갈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결국에는 빵꾸가 나서 메워진 건데. 그렇긴 하죠. 그 한덕주 선수가 조금 기복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제구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무리를 어쩔 수 없이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형범 선수가 준비가 안 됐었다면 그러면 또 어땠을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좀 끔찍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
답이 없었다 사실은 이영범이 없었으면. 그리고 이제 선발 로테이션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5선발은 끝까지 경쟁 체제였잖아요. 경쟁이었죠. 네, 예. 유희관이냐, 장원준이냐. 결국엔 뭐 조금 옆구리도 가본 최원준이냐 그렇죠.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유희관이 갔는데 유희관이 부활에 성공을 한 시즌. 그렇죠. 그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그 김광현이 없기 때문에 KBO 리그 좌완 3대 트로이카 양현종, 유희관, 차우찬 예. 뭐이 정도이지 않을까. 그 김광현 있었어도 김광현, 양현종, 유희관. 그런데 이제 2020 시즌에 장원준이 부활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건 좀 달라지는데 이거 제가 꾸준하게 밀고 있거든요. KBO 리그 좌완 트로이카의 세 번째는 항상 유희관이다. 좋은 투수예요. 그럼요. 그래서 희관이 형이 이렇게 또 한 자리 메워줬고 이제 개막 3, 4월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18시즌하고 굉장히 비슷한 페이스로 3, 4월을 끝냈더라고요. 잘 갔죠. 굉장히 잘 갔죠, 진짜. 21승 11패로 4월을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저기에 조금 함정이 있는 게 그 결과론으로 19시즌 하위권에 처진 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반타작 이상 그렇죠. 만났어요.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 그러고 또 이제 결과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SK가 말 같지도 않은 피타고리안 승률을 개무시하는 승률을 나타낸 시기더라고요. 보니까 피타고리안 승률이 5할 8푼이 살짝 넘는데 예. 실제 승률은 막 7할 막 이러니까 1, 2점 차 승부를 이겨낸 게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게 SK가 저때 4월을 마감했을 때 전체 경기의 득실차가 제로예요. 그렇죠. 근데 두산은 64점. 그래서 득점을 감안한 피타고리안 승률이 두산이 7할 1푼 1, 2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 시즌에 저 기간에 사실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기간이긴 한데 저 세 선수 김재호, 오재일, 오재원이 마이너스더라고요. WAR이 저 기간에. 저때 사실 오재원 선수도 그렇고 김재호, 오재일 뭐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우승을 위한 퍼즐이 됐지만 세 선수가 김재호, 오재일은 진짜 모두가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부진이 너무 오래 간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야, 김재호 선수가 4월에 어렵게 승리를 하고 거기 덕아웃에 내려가 있는데 어깨를 딱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구 진짜 못한다. 스스로 그렇게 자학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때 오재일 선수는 2군에 한번 갔다 와서 또 반등에 성공을 했고 김재호 선수는 그래도 이제 수비에서 버텨주는 게 있고 그랬기 때문에 부상이 아닌 이상 내려가지는 않았죠. 결국 그 믿음이 통했어요. 그게 안 통하면 또 믿음의 야구, 뚝심 야구가 틀렸다고 하겠지만 그 두 선수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 선수들이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김태형 감독은 두 선수를 웬만하면 내리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두 선수를 얘기를 했는데 재원이 형 얘기가 살짝 빠졌는데 이 진짜 오재원 선수는 사실 정규 시즌 성적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표만 놓고 보면 왜? FA? 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중요한 요소의 오재원 선수가 1승, 2승, 3승 이렇게 가져다 준 게 한 최소 5승은 돼요. 있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경기를 좀 돌려보고도 찾거든요. 근데 요소에 있는데 그렇죠. 홈스틸이라든가 요소에 있는데 그 후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고 그렇죠. 전반기에는 사실상 그 2루에 굴러오는 땅볼 줍는 형 딱 그 정도 페이스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가운 리더라는 그런 확실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재원 선수에게 굉장히 미안해하기도 했었죠. 사실 2군에 내리면서 타석을 좀 줄이고 2군에 내려서 타석이 조금 덜 들어갔다면 지금 같은 처참한 타율은 사실 나오지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보여줬으면 하는 이제 이게 시즌 끝나고는 해피엔딩으로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때를 극복하고 한국 시리즈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야 진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구나. 진짜 오재원은 어떻게든 진짜 야구 잘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준 시즌이었어요. 맞아요. 잠깐만 마이크 잠깐만 켜고 잠깐만 얘기할게. 3초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 시즌 중에 못 얘기한 건데 재원이 형이 이제 사실은 이 시즌 중에 본인이 조금 힘들어했을 때 힘들어했죠, 굉장히. 그때 사실 뭐 이군행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고 본인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고 감독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오재원이 더가운 리더로서 좀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더가웃에서 선수들을 이끌어주고 파이팅을 불어넣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결국 이제 그거를 시즌 끝나고 나서 김태형 감독도 오픈을 했죠. 그때 이제 그럴 때가 가장 미안했었다고. 예, 그 정말 성적 안 나오고 힘들고 FA까지 앞둔 상황에 이렇게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맞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오재원은 그걸 해준 선수예요. 정말. 예. 재훈이 형이 뭐 나중에 잘했고 FA는 뭐 가격이 나중에 오픈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개 팀 중에 뭐 타격 2위, 수비 2위, 선발 3위, 9위 2위인데 9원 2위인데 네. 사실은 저기에서 박세혁이 굉장히 잘했어요 시즌 초에. 아 잘했죠. 야수 중에 WAR 4위. 뭐 홈이패도 미친 페이스. 미친 페이스였고 박세혁 선수는 사실 투수 리드나 이제 뭐 방망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았지만 저는 박세혁 선수가 투수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줬던 그 포인트가 있어요. 4월 경기들을 살펴보면 박세혁 선수가 어떤 공이라도 진짜 블로킹을 미친 듯이 하려고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겠다. 투수가 던지는 공은 다 막아주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형성되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고 실제로 이 박세혁의 블로킹에 대해서 김태형 감독도 정말 박수를 보냈을 정도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이 블로킹이라는 파트가 사실 박세혁의 올 시즌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2019 시즌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거. 도루 저지율이 이제 좀 낮다, 자동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기록을 찾아봤는데 5월까지는 도루 저지율 굉장히 좋았거든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체력적인 면이 아무래도 거의 혼자 이제 144경기를 다 뛰어야 되는 입장에 팀의 입장에 서 있으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총평 3, 4월인데 사실 저 때 제가 이제 득점 현황 분포표를 이제 쭉 정리를 해서 봤는데 5회까지 리드하면 18승 3패. 좋았죠. 네. 네. 그리고 9회까지 리드시 18승 1패. 그러니까 불펜의 힘이 굉장히 좋았던 팀이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때는. 네. 정말. 근데 이제 7회 뭐 동점 상황에도 어떻게 수비 타선으로 이겼는데 그러니까 11번 패한 것 중에 4번이 한 점 차 패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런 부분들이 사실 타선이 안 터져주는 경기에서 정말 해결 방안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런 거는. 참 한 점 차 패배가 생각보다 많아서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네. 많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언밸런스 어떤 날은 이래요. 그러니까 선발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났죠. 근데 그건 점수가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아깝게 지고 타선이 터지면 불펜이 터지고 막 이게 언밸런스의 끝이었더라고요. 3, 4월에. 언밸런스의 끝이었기도 했는데 정말 의외의 승리도 굉장히 많았죠. 한 4-5점 차로 벌어져서 김태형 감독이 이제 그 추격조를 투입하고 이제 경기를 슬슬 뒤집어야 경기를 접고 다음을 준비해야 하나 할 때 타선이 터져서 역전한 경기도 있었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경기를 하나둘이 쌓인 게 정말 크다고 김태형 감독이 비결을 꼽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3, 4월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텼다. 잘 버텼죠. 왜냐하면 부상 선수가 굉장히 많았던 처음이었거든요. 뭐 김강률도 아예 스타트 전에 빠지고 그렇죠. 최주환도 옆구리 터지고 뭐 여기저기 뭐 많이 아팠고 근데 이제 5월에 합류가 가능한 권혁이 있다. 권혁이 있다. 저한 불펜이 현승형이 힘들 때 이제 권혁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두산 팬들이 5월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월이 되자 권혁이 합류하고 이현승이 이탈을 하는. 참 근데 이현 선수의 이탈이 되게 길었어요. 사실 너무 길었어요. 이현승 선수가 복귀할 만하면 이제 다른 데가 아프고 독감이 오고 뭐 이러면서 복귀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그래도 권혁 선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버텨줬죠. 한때 마무리로 권혁을 낙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정도인데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뭐 퍼펙트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권혁 선수의 존재는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자리를 잡아준 상황이고 역시 이 어린이날 시리즈 LG 다 잡고 야 근데
수원에서 이 3연패 당한 게 진짜 컸어요. 와 생각도 못했던 연패였어요. 생각도 그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19 시즌 최악의 요소들 중에 하나가 저는 수원 KT전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야, 그 2018년에 8대 0이 20대 8로 뒤집어진 그 아. 수원이었는데 그 수원에서 이렇게까지 헤맬까 싶을 정도로 좀 그랬었죠 진짜. 아. 그 비 오다가 취소돼서 한 4시간 5시간 간 경기도 현장에 있었고 수원에서 뭔가 꼬이는 느낌 그게 확실히 있었어요. 확실히 두산이. 있었어요, 예. 이번 시즌에. 그래서 5월은 사실은 저 때 찾아봤는데 저 한 시리즈에 함덕주 개박살 났고 이현분 박살 났고 권혁 마무리를 쓰겠다 한 날 권혁 끝내기 유한준한테 맞고 지고, 그러니까 다 꼬인 경기, 다 꼬인 시리즈. 그리고 5월 마지막 날이 또 KT전이었는데 그것까지 지면서 5월달에 KT전이 0승 4패로 끝이 났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진짜. 야. 5월 달에 뭔가 불안 요소가 슬슬 드리워지나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말 꾸역꾸역 버틴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잘 버텨왔었죠. 5월도 참 다사다난했고 이제 6월인데 여기는 이제 좀 또 다른 이슈가 13승 12패 승차 2게임 차로 5월 2푼을 기록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승률은 반타작 살짝 이상인데 모든 경기들의 경기 내용이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진짜 타선과 투수의 밸런스가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었고 야, 두산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팀이었나 싶을 정도였는데 진짜 타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감독님한테도 진짜 타격은 정말 이 사이클이기 때문에 왜 안 맞아요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선수들도 다가가기도 사실 좀 쉽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두산의 상수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강력한 타선인데 그게 무너지면서 투수들이 꾸역꾸역 버티는 걸 메워주던 그 요소가 사라지니까 정말 힘든 6월이 됐었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네. 아직 금방 끝날 것 같거든, 리뷰.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냥 하나로 올려주세요. 편집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올려주세요. 그냥 이때 이제 팬들이 주로 얘기했던 게 정수빈의 공백은 제가 일부러 빼놨어요. 굳이 아 그거는 진짜 또 언급하기도 싫고 그거 그리고 이거 우리 진짜 큰일 했어. 기자님하고 우리 큰일 했던 게 요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죠. 예. 그 투가세 사건. 예. 그거 우리가 팩트 밝혀냈어요. 제일 먼저 밝혀냈어, 기자님이. 그 사실 그 알고 있었죠. 뭐 이제 저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취재 내용을 조금 까보자면 그거는 아니었고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조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쪽에서 일방적인 언급이었고 저는 그때 경기 끝나고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지만 양상문 감독님한테 먼저 갔어요. 저는 그때도 투가세는 아니었다. 예, 그때 양상문 감독님도 화가 나 있었지만 양 감독님 입에서 나온 말은 투가세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말이었으면은 투가세가 맞았다면 거기서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러면 그랬다면 양상문 감독이 거기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거의 주먹질 나왔을 예. 수도 있어요, 거기는. 근데 하여튼 그때 어쨌든 다 알아냈고 어쨌든 다 이제 좋게 마무리된 사건이고 예 그걸 기점으로 뭐 두산이 또 반등의 계기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그거는 거기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월에 이제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뭐 2점, 1점 막 그래서 뭐 2점 베어스다, 1점 베어스다 얘기도 좀 많이 나왔고 투수가 터지는 날엔 타선도 같이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닌 6월이었는데 결국 팬들은 이제 원인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원인을 찾죠 항상 팬들은. 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꼴이 났냐에 대한 결과를 찾다 보니 정경백 코치를 왜 내리고 갑자기 이도현 코치가 잔류하면서 이건 결국엔 타격 코치의 문제는 아니냐라는 얘기가 진짜 타격 코치랑 이 3루 주루 코치 그리고 투수 코치는 제일 욕 많이 먹는 그 코치야. 야구판에서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쓰리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격 코치는 팀 타선이 슬럼프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때 되면 타격 코치는 진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타격 코치 탓이야. 1할 타자가 30타수 1안 타자도 타격 코치 탓이야. 이제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시고
주루 코치는 그 이제 팔 돌리는 것과 그 결과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니까 정말 힘들고 투수 코치도 마찬가지고 결과론으로 얘기하는 그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7월 8월까지 그게 이어지니까 정말 힘들었죠 정말 선수들. 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방송을 하는 중에 이도현 코치만 화면에 잡히면 나가 채팅창에 나가세요 선생님 나가세요. 진짜 나이스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두산 팬들이 요게 뒷받침됐던 이유가 SK 와이번스가 시즌 초에는 이제 김무관 타격 코치를 그랬죠. 선임을 해서 가다가 힘드니까 이제 박경환 코치로. 박경원 코치를 이제 바꿨는데 거기서 SK가 약간의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랬죠. 실제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두산 팬들은 그때 그러지 않았냐. 이 정도면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송재박 그 코디네이터를 다시 올리라. 장원진 코치는 뭐하냐. 막 이게 된 거예요. 누구든 나오라고. 진짜 이때 조기도 저 때 진짜 너무 힘들었으면 하시는데 팬들도 힘들고 진짜 타격 안 터지는 경기는 저는 조금 달라요. 이제 경기가 투수전으로 전개되고 한 팀의 타격이 안 터지면 경기는 빨리 가기 마련이에요. 그거 개꿀이지. 그러면은 되게 꿀이라고 생각하는데 타격 안 터지는 경기 취재하기 진짜 답답해요. 진짜. 약간 한 팀이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이제 경기가 빨리 끝나는 거 이제 다들 야구계 종사자들은 오늘 개꿀이구만 이러는데 그게 이제 본인 해당 팀이 이제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쳐버리는 거야. 힘들어요. 이제 그 경기가 6월 내내 이어졌고 결국엔 저때 그 갑론을박이 사실은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가다가 두산이 갑자기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타격이 올라와요 사실은. 네, 올라오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은어로 이도영 까들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이제 뭐 반대말로 이도영 맘들이 올라와서 결국엔 이도영이 해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미미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어쨌건 그냥 팬들은 저도 그렇고 거리를 찾아요. 탓할 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도영 코치가 좀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던 달이 6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정말 그랬죠. 6월 달에는 정말 6월, 7월 이때 특히 그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에 그때 타격 부진이 길어지니까 그때는 말을 못 꺼냈어요. 말을 진짜. 진짜 최악이었어요. 타격에 대해서는. 예. 선수들 빠따도 안 터지고 풍도 안 터지고 난 미치는 날인 줄 알았어 6월 달에. 아무튼 그러고 이제 저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LG랑 키움이 턱밑까지 왔었고 제 기억에는 아마 저때 한번 살짝 뒤집어졌었을 게 6월이었던 것 같은데 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확실한 거는 8월 9일자로 9게임 차였죠 SK랑. 그렇죠. 예. 그리고 요때 제 기억에는 좌상바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완 선발 투수가 나왔을 때 우완 선발 투수가 나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좌완 선발 투수가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승률이 9승 26패였어요. 최악의 승률이. 그게 후반기에는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전반기에 9승 26패까지 제가 봤었거든요. 좌완 선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좌완 선발뿐만 아니라 좌투수 상대 타율도 좋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분석은 다 그렇게 하죠. 좌타자가 많으니까 좌투수한테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갖고 오기 마련인데 2018 시즌을 보면 김재환, 오재일 다 좌투수 상대로 굉장히 잘 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태형 감독님께 좀 물어보는데 지난해에는 잘 쳤는데 이게 올해 왜 이러는 그러니까 올해 이게 꾸준히 안 좋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난해에는 잘 쳤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 심리적일까? 좀 기술적일까? 근데 역시 이제 몸쪽을 공략을 하고 타자들이 조금 부담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더욱 좀 작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놨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9월 이후에 좌완 선발 상대로 5할 이상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컸습니다. 맞아요. 예, 저기 잘했어요. 더 심해졌던 게 6월이었던 것 같고 제일 열받는 경기가 김광현이 선발로 나왔어요. 김광현이 7회까지 맞고 들어가. 야 이제 좀 김광현 내렸으니까 쳐보자 했는데 8회에 김태훈 나오네. 옌병 이러고 김태훈이 한 이닝 맞고 야 그 우한이다 했는데 가장 폼 좋은 하재훈이 나와서 마무리하는 경기. 하재훈이 그걸 내가 잠실 가서 직관을 하고 왔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두산전에 그 다른 팀들이 좌투수들을 아예 몰아넣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
아무튼 저랬던 것 같고 7월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어디 갔어 마우스? 없어요. 제가 안 써놨어요. 왜냐면 7월부터는 써놓을 게 없는 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로 돼.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난 다음에 선수들의 좀 성적이 좀 쭉쭉 개인 성적이 올라오면서 결국 팀 성적이 올라왔죠. 같이 올라왔어요. 그때 보면은 이제 오제일도 조금 반등의 요소를 찾아왔고 김재호도 역시 휴식 이후에 좀 살아났고 그래서 7월, 8월, 9월을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SK전까지 생각을 해보. 저는 가장 이게 핀포인트로 바뀌었던 팀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뭐 큰 건 없는 것 같고 오제일이 홈런을 때려내고 오제일이 4번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타트라고 그렇죠. 봐요. 저는. 김재원 선수가 그 갈비뼈 부상으로 잠깐 내려갔을 때 그때 오제일이 4번 자리에서 너무너무 잘 메워줬어요. 사실 그게 2019 시즌 커리어 하이 오제일을 만들지 않았을까. 사실 오제일 선수도 아시잖아요. 좀 올 시즌 한국 시리즈 전까지는 조금 내성적인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좀 부담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4번에 들어가서 그렇게 쳐주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올라왔고 표정도 밝아지고 그런 부분이 저는 엄청난 수확이었다고 분석을 해봅니다. 사실은 맞아요. 저 팬들 얘기도 나왔지만 4번 타자에 무슨 4번 그리고 맞아 2루수에 2루수 자리에 뭐 낀 거 아니냐. 이건 진짜 좀 큰일이다. 2루만 들어가면 선수들 무너지고 4번만 들어가면 또 난리 나고 이건 좀 애군 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들어가면 부상, 들어가면 실수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올라왔고 그리고 인상적인 경기 사실은 더블헤더죠 저는. 야, 더블헤더는 제 야구 인생 최초의 더블헤더 취재였거든요 그날. 야 진짜 그런 경기를 두 경기를 연달아 보니까 그 피로가 좀 가시더라고요 확실히. 명경기였죠. 두산 입장에선 정말 명경기였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때 이제 네. 3시 경기였나? 2시 경기였나? 3시 시작. 네. 3시 시작이었는데 늦잠 자가지고 제가 3시 반에 방송을 야 12시에 야구장 나가서 밤 12시에 집에 왔어. 아 근데 잘했어요. 이 더블헤더가 사실 그 경기 전에 1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롯데랑 사직야구장에서 했을 때 더블헤더인데 맞아요. 사실 그때도 그거 이기고 나서 팀 반등 돼가지고 맞습니다. 막 이렇게 올라온 거였는데 올해도 그렇고 사실은 그 더블헤더로 취소된 경기가 편성돼 있던 경기가 김광현 선발이었잖아요. 김광현 선발이었죠. 아 근데 나는 그날 김광현 초구 이거 보고 야 이거 취소돼야 된다. 물론 김광현이 우천 취소될 거 알고 지금 저렇게 초구 2구부터 맥시멈으로 던지는 건데 저건 도저히 칠공이 아니다 오늘. 근데 그게 이제 운의 요소가 좀 나긴 그것 했어. 때문에 더블헤더가 된 건데 그 경기 비 미친 듯이 와서 8시까지인가 기다렸잖아요. 맞아요. 그 경기. 그리고 취소되면서 더블헤더로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공을 가진 김광현을 조금 뒤로 미룰 수 있었던 거. 이제 이런 부분이랑 또 요소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안타들이 터지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SK전 그 우리 잠실. 배영수 아, 형님이 네. 끝내기 포크로 네, 죄송합니다. 예. 그 경기가 안 끝나고 보실 거예요. 저는 이거 쉽지 않겠구나. 이 기회를 이렇게 놓치면 진짜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저는 그 영수 형님이 그 경기 다시 보기 평생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동물농장 가축 수준이었어 채팅창 나도 그렇고 나 욕을 그렇게 세게 박은 줄 몰랐는데 시하고 숫자 나오고 저건 던져야지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도 그 다음날 경기 아침에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맞아요. 아유 정말 훌륭하신 역시 네 제가 멈칫하자마자 아이씨 결국 보크장 이게 나왔거든요. 하여튼 그래도 영수 형을 조금 다시 이제 조금 빠져서 한쪽으로 좀 빠져서 언급을 하자면 그게 임팩트가 세서 그렇지 사실은 문학 SK전 때 배영수 선수 없었으면 그 경기 졌거든요. 롱릴리프 없어가지고. 그쵸. 네. 그랬던 경기들이 꽤 많고 생각보다 배영수 선수가 그리고 그 배영수 선수가 이건 본인이 직접 언급하시기도 했는데 네. 그 창원에서 NC전 1무 그 굉장히 중요했던 1무 아우. 그거 배영수 코치가 끝냈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그거에 대한 그 1무가 얼마나 큰지 아나. 맞아요. 계속 이래요. 그거 없었으면 졌어. 그거 진짜 컸어요. 예. 그거 진짜 영수 형이 잘 막아줬어요. 그 스몰린스키한테 동점 맞은 그 경기였죠.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
자기 박병호한테 맞은 적 한 번도 없다고. 예. 그러고 올라가서 바로 맞았잖아요. 아유, 근데 영수 형은 저는 참 본인한테도 운이 좋고 팀에도 운이 좋은 멋있게 마무리하셨죠 진짜. 멋있게 참 마무리 잘했어요. 그래서 혹시 재활군인가 2군 가신다 고 그러시던데. 예, 이제 스프링 캠프를 치르면서 보직을 최종 확정할 텐데 일단은 1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 잘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또 이제 권혁 선수 얘기를 조금 살짝 이제 더 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기록적인 면은 솔직히 옛날에 권혁은 당연히 아닌 거고 근데 저는 쏠쏠하게 많이 써먹었다고 쏠쏠하게 보거든요. 잘 썼죠. 굉장히 잘 썼고 사실 140km 대 중후반에 공을 던지는 좌완 불펜은 가치가 크거든요, 여전히. 그리고 제구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배영수 선수를 믿고 기용하고 한때 마무리로까지 낙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거기 있는데 정말 요소요소에 잘 버텨줬어요. 정말 한창 때 삼성의 그 쌍권총 시절처럼 완벽하게 막아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산이 좌완 불펜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이현승 선수가 이탈했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 타자들을 제압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요. 저는 뭐 우타 상대로 좀 권혁 선수가 굉장히 기록이 안 좋고 뭐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좌타 상대로 사실 얘기하면은 좌완 불펜이 없었어요 이번 시즌에. 없었어요 아예 진짜. 없었어. 이현승 선수가 빠졌잖아요 중간에. 그러면서 진짜 힘들게 갔죠. 정말 힘들게 갔고 제가 지금 불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불펜이 진짜 크게 무너졌다고 느낀 경기는 그 수원에서 그 동점에서 강동현 선수 나와갖고 맞았을 때 말로 맞은. 야 그때는 진짜 힘들겠다 싶었어요. 불펜이 완전히 진짜 시쳇말로 작살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이겨내면서 극복하면서 올라왔던 게 두산의 힘이고 그 끈기고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네. 저는 그거 맞고 강동현이 이제 보호명단에서 2차 드래프트에서 제외돼서 빠져나가겠구나 그 경기였다라고 봐요. 그래도 NC에서 잘하겠죠. 잘하겠죠. 예, 네. 응원합니다. 예.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상대로는 그저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나는 그 승수를 줄인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SK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너무 망가졌어요. 팀이 그 어떻게 그 단기간에 그렇게 꼬꾸라지는 난 처음 봤어. 그렇게 꼬꾸라지는 거. 상상을 못했던 시나리오예요. 그냥 8월 9일 기준으로 9게임이 차이가 났어요. 두산이랑 SK랑. 이거는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때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했었어. 1위? 나 아직 포기 안 했는데 그렇게 인터뷰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두산이 3위였어요. 그때 2위도 아니고. 맞아. 그때 두산이 이겼어요. 그 하위권 팀이랑 경기를 해서 이겼는데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 구단 관계자한테 오늘 거기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졌습니다. 이제 2위랑은 반 게임 차밖에 안 납니다.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 아니 거기 말고 1위 SK. 예, 그랬던 일화를 들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팬들도 김태형 감독이 이제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2위나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때 허경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3위로 올라가서 우승해 본 적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부담 없이 달렸다는 거죠, 선수들이. 진짜 부담 없이. 참 보면은 SK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넘어가서 뭐 타팀이라 뭐 와서 뭐 유튜브에 욕 댓글 달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잠깐 각설하면은 유튜브에 욕 댓글 달든 말든 나 이제 신경 안 쓰려고. 개인 방송인데 내가 꼴보기 싫으면 내가 쳐내면 되는 거잖아. 하여튼 이제 욕 댓글 달면 나는 그냥 바로 쳐낼 거야. 그 SK가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졌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빠따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불펜에 과부하 왔고 불펜에 과부하 오니까 선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그게 하나 이거는 좀 제가 얘기하면 이제 민감한 거긴 한데 염경엽 감독의 조급증이 터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즌 내내 잘 버텨오던 염경엽이 두산이 따라오고 키움도 무섭게 따라오고 승차가 줄어드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염경엽 감독의 조급증이 터진 시즌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사실 염경엽 감독이
지략가예요. 굉장한 지략가고 물론 이제 감독으로서의 능력도 충분히 인정을 받은 분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염경엽 감독도 참 좋은 감독이고 좋은 성적을 지금까지 내왔잖아요. 여러 팀을 키움과 그 SK를 맡으면서. 근데 1위를 지키다가 추격을 당하는 시나리오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네. 거기서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한 염경엽 감독의 SK와 두산의 또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예. 저는 그 이번 시즌 SK를 이렇게 염경엽 감독의 SK를 보면서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게 옛날에 김경문 감독 있을 때 두산이랑 되게 비슷하게 꼬꾸라지는구나. 꼬꾸라지는 시나리오가 선발 무너지니까 불펜 같이 무너지고 불펜 무너지니까 타격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걸 지켜야 되니까 얘 때려받고 쟤 때려받고 얘 때려받고 이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다 같이 무너져버리는 시나리오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던 시나리오거든요. 그 시기에 9월쯤에 SK 타격이 무너진 게 두산이 7, 8월에 무너졌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너졌어요. 진짜 0.1점 이랬기 때문에 타격이 안 터지면 정말 힘든 야구가 SK 야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SK는. 그리고 공인구도 SK가 저는 가장 많이 직격탄 맞은 것 같아요. 홈런으로 점수를 내는 팀이니까요. 예.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팀이 SK다. 사실 SK는 페이스만 보면은 KBO 리그 최다승도 갈아치울 수 있는. 전 백승할 줄 알았어요. 저도요. 진짜. 백승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인구 말씀도 하셨지만 SK도 이제 그런 팀 컬러에서 이제 염경엽 감독이 고척돔 첫 시즌에 했던 그 갭파워, 갭투갭 피팅 이제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타자들을 좀 지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예. 넘어가자면 저는 SK 얘기를 계속해서 좀 그런데 2020의 키포인트의 선수는 고정욱은 보여줄 만큼 보여줬고 그렇죠, 그렇죠. 노수광. 그래야지 뭐 SK 득점 루트가 좀 많아질 것 같아. 홈런이 안 살아나면. 그렇죠. 이제 좌우 중간 히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중장거리포 선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SK로서. 예. 그리고 김강민이 90경기 이상 스타팅으로 나오면은 SK 무너진 거다 저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희윤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